자,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인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지수 로그 방부등식을 나갈 텐데,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수 로그 방부등식의 목표가 뭘까라고 한다면, 여기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연산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연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래프 그리지 마시고 연산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것은 철저하게 수능에 나오는 것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만약에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산을 좀 연습하셔야 되고, 지금은 철저하게 수능에 맞춰서 설명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형의 맵하고 바로 직결해서 나갈 테니까 지금 배우는 것은 개념인 동시에 유형의 맵이다 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는 기본적인 목표가 연산이다 보니까 시험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현재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짧게 지문이 나오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문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이 조건문.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조건문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식을 줄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구하는 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구하는 값이란 바로 x값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현재 구하는 값은 x값. 자, 그런데 현재 이 x값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살짝 올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면 첫 번째, 만약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게 되는 거야. 이제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는 첫 번째, 상대방이 x를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x를 구하시오라는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x값이 한 개다라는 것을 의미해 줘요. x값은 한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가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만약 두 개의 근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근이 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럼 근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뭐야? 라고 하면 바로 로그 방부등식에서 탈출할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로그 방부등식에서 첫 번째 주제인 로그의 정의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모든 실근의 합 또는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뜬다면 이것은 x값이 몇 개다? 2개 이상이 나올 거다. x값 2개 이상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이 하나가 아닌 2개가 나와버리면 이걸 따로따로 질문할 수 없으니까 두 근의 합이 뭐야? 두 근의 곱이 뭐야? 물론 또 심하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부등식이 나온다면 부등식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부등식이 나오면 이것은 철저하게 범위를 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부터 x가 얼마까지? 10까지 이런 식으로, 또는 3부터 x가 10보다 작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현재 자연수 또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위에 같은 경우면 3, 4, 5, 6, 7, 8, 9, 10 그렇게 8개가 있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여기같이 등호가 없으면 경계선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현재 자연수의 개수 또는 정수의 개수에서 3, 4, 5, 6, 7, 8, 9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자, 범위값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이것에 관한 자연수, 정수에 관련된 현재 최대값이 무엇인가? 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 값을 구하시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철저하게 방부등식의 목적은 x값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만약 현재 나는 예비 고2고 아니면 현재 고2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근각계수 관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근각계수 관계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수능 과정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활용하지 않는다. 근과 계수의 관계, 현재 이것은 활용하지 않는다. 사용 X.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점수를 주려고 하는 파트인 만큼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가만 테스트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걸 잊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본 내용 들어가면 지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대전제에 깔리는 건 뭐냐면 최적화 정리 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요. 자, 이 부분이에요. 바로 미수가 현재 소수를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수를 소수 만들기.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항상 연산할 때는 미수를 현재 일치해야 한다. 요것을 꼭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건 바로 이 미수를 불일치하게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지수 과정은 미수를 합성수나 아니면 거듭제곱수. 로그는 무조건 거듭제곱수 관계를 줘서 미수 일치를 했는지를 꼭 확인해봐 라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질문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의 질문이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A의 fx승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B야. 기본적인 A의 gx승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A의 fx승이 A의 gx승. 거듭제곱수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와 같은 과정이 나온다면 이 결과는 당연히 미수가 같다면 위에 있는 것이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예,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컨셉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 거듭제곱했을 때 같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푸시면 되는 거야. 그 밖에 우리가 원래 내신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수가 같았을 때, 그 다음에 위가 같았을 때, 그 대신에 밑은 달라. 이렇게 되는 케이스, 위하고 밑이 동시에 다 달라. 이렇게 되는 케이스. 또는 뭐 x의 fx승, x의 gx승, 이런 케이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ex승 플러스 a 곱하기 a의 x승 플러스 b. 이런 캐릭터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신 과정에 나올 뿐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등장하고 수능에서는 얘와 같은 과정은 안 나오니까 현재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라면 요것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고2 학생입니다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요 캐릭터들도 반드시 배워서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딱 요거 한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이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과정의 옵션입니다. 바로 최적화 정리 후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같거나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미수를 갖게 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판단하는데 1번, 만약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이게 됩니다. 그럼 0하고 1 사이면 무슨 요소가 돼? 하면은 바로 감소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점점 그래프 따지면 지수함수 따지면 좀 이따가 우리가 배울 텐데 이렇게 감소해야 돼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 성분이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니까 지금은 딱 방부등식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현재 여기서는 X가 커갈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Y값 작아지네. 여기서는 X가 커갈수록 어떻다? Y값이 커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감소 성분을 제거한다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점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증가 성분의 경우에는 뭘 한다?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0과 1세는 뭐다? 감소 성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보다 크면 증가 성분. 그러면 감소 성분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것이고,
증가 성분의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잠시 후에 있을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연산이니까 연산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이제 시험을 낼 때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낼까? 로그 방부등식을 낼까? 요 차이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수 방부등식이야? 이거는 결국 제한 범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점수를 퍼줄게 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이 점수 다 줄게. 근데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네? 라고 한다면 조금 어때? 변별력을 약간 섞어 넣어야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로그의 정의가 되는 거야. 로그의 정의. 아니, 로그의 정의는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A의 fx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0과 1 사이고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보다 큰데 1은 아니야. 이게 되는 건데 여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상대방 여기는 숫자기 때문에 그냥 줄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자, 진수의 제한 범위. 여기는 반드시 항상 어떻게 돼? fx는 0보다 커야 한다는 걸 기본 옵션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떨 때 그러면 이걸 신경 쓸 거냐.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러면 전부 다 이걸 써야 되니? 라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리를 먼저 보여주고 문제 풀 때도 하나씩 보여줄 텐데 정리를 하나 보여준다면 먼저 방정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정식은 바로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종류입니다. 식의 종류가 몇 개 나올 때? 바로 두 종류가 나올 때. 두 종류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2의 3-x와 로그 2의 x 플러스 4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x를 품는 식이 어때요? 두 개가 떴지만 종류도 다르다.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로그 10의 x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로그 10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 떴어? 두 개가 떴어. 두 개는 맞지만 종류는 몇 종류야? 똑같으니까 한 종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종류가 나왔을 때는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종류가 서로 다를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진수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부등식은 철저하게 x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모든 경우에 싹 다 확인을 해줘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책에다가 정리해서 까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수 제한 범위를 해야 되는데 제한 범위 확인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수능 때 학생들에게 앞불사라는 큰 아픔을 안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몰라 틀리는 게 아니고 앞불사 실수했다 하면서 틀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 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워낙 귀찮고 또 시간도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방정식은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일 때 부등식은 전 범위가 싹 다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라.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 싹 지울게요. 로그의 방부등식 한번 정리해 보자. 네 번째, 로그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첫 번째야. 만약에 선생님 로그 A의 fx가 B가 나왔습니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x를 품는 로그의 종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하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진수 제한 범위 안 하지? 라고 하는데 이걸 넘겨버리면 fx는 A의 B승이 돼요. 그럼 A의 B승이 자체의 의미가 뭐야? 나 지수야. 0보다 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fx도 뭐한다? 0보다 크다는 게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굳이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 없이 여기서 fx 꼴 a, b승을 구해서 x 값을 직접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대신에 두 번째, 만약에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아.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니까 현재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 떴어? 라고 하면 이렇게 2개가 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쵸? 이때 바로 뭐한다? 진수의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건 fx가 0보다 커야 되고 g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중요 포인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지수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수 일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미수가 일치돼야 한다. 요 점을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밑의 수가 같은가 다른가를 꼭 확인해 주는 습관을 가져라. 그 다음에 요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 미수와 같아요? 그럼 양쪽을 제거해 주세요. 만약에 로그 앞에 숫자가 있으면 위로 올려서 거듭 제곱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하고 gx가 갖다 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드디어 1번과 2번을 합쳐서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1번과 2번 현재 비교하기.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안 풀리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그 부등식이야. 로그 부등식.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로그 A의 fx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가 나와도 우리가 풀 때는 마찬가지야. 부등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줘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 fx라는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만약 a가 0과 1 사이면 감소 성분입니다.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 성분입니다. 그러면 감소 성분을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겨주는 순간 fx는 a에 비승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증가 성분의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와 같은 경우를 풀게 되면 또 마찬가지지만 풀어보면 결국 어떤 값보다 작아? 이게 되는 거야. 작아? 그럼 어디까지 가? 한없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fx는 뭐야 돼?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중간에 막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세 번째는 반드시 1번과 2번을 비교해 줘.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부등식은 무조건 예외 없이 진수의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자,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등호는 있다 없다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바로 여기. 바로 미수가 일치됩니다. 미수 일치. 미수가 일치돼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학생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부분에서 실책을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현재 0과 1 사이라면 이거 감소 성분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감소 성분은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 이거는 증가 성분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 과정은 1번과 2번을 연립해 주세요. 세 번째 하는 과정은 바로 1번과 2번을 비교해줘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언제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항상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는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개수가 아니고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이 나왔을 때는 꼭 이걸 확인해 주는 습관을 잊지 마라 라는 거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지수고 방부등식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 풀이법을 설명해 드렸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문제를 싹 다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